자, 16단원 찾았다 조형 요소와 원리입니다. 자, 조형 요소와 원리. 말이 좀 어렵죠? 요소와 원리. 과학 용어 같기도 하고 수학 용어 같기도 하고. 2단원에서는요. 조형 요소가 뭔지 원리가 뭔지 알아보고 그 일상생활에서 이 조형 요소 원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조형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은 물건이랄지 사람이랄지 풍경, 건물, 뭐 보이는 것들, 모든 것들 그런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형 요소 원리 요거를 조금만 알고 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형 요소로서는 점, 선, 면, 색, 명암, 형태, 양감, 질감입니다. 점선면을 알고 색깔, 그다음에 명암, 어둡고 밝음. 그래서 형태에서의 아름다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질감, 강아지 털이 부드럽다, 아니면 거칠거칠하다 이런 질감에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형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조형 원리. 이 원리는요, 통일감, 율동, 강조, 비례, 균형 이런 거를 어떤 그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달걀판 보이죠? 이건 달걀판은 어때요? 통일감을 이루죠. 통일감. 통일감이 보이고 그 통일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 흰 달걀 중에 이런 갈색 달걀을 하나 딱 넣어놓는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강조가 될 수가 있죠. 강조. 혹은 변화가 줄 수 있어. 변화. 강조 혹은 변화 이렇게 이런 조형 요소를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요 아래 빛이 요 파라솔을 보세요. 어떤 통일감이 쭉 있죠. 통일감이 있으면서도 요 안에서 또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반복, 율동 이런 게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보이는 풍경이나 사물에서 어떤 요소가 있을까, 어떤 원리가 갖고 있을까, 그런 거를 발견하면요, 그 안에서 발견하는 어떤 아름다움을 좀 더 자세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차 바퀴, 이렇게 바퀴 자국.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바퀴 자국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속도감이랄지, 어떤 재질감, 율동감을 발견한다면 그 화가들이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나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구성하는 원리를 조형 원리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균형이라고 합니다. 미술에서의 균형은 눈으로 봤을 때
힘이 안정돼 있는 것을 말하죠. 찰흙 작품이나 모비를 만들 때 특히 균형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비슷한 무늬가 반복되어 느껴지는 흐름을 율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선이나 형태. 여러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배열되면 점점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보이죠? 이러한 시각적인 흐름에서 운동감과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 부분과 부분 사이의 크기에 대한 차이를 비례라고 합니다. 가장 보기 좋은 비례를 황금 비례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의 한 건축가는 인체의 비례가 가장 아름다운 비례라고 기록해놨어요. 황금 비례에 가까운 것들을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조는 어떤 특정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입니다. 형태를 다르게 한다거나 크기를 크게 한다거나 눈에 띄는 색으로 칠함으로써 강조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또는 위와 아래가 똑같은 모양으로 짝을 이루는 것을 대칭이라고 합니다. 대칭을 이룬 모양은 안정감과 신비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반면 정지된 느낌을 줄 수 있죠. 이렇게 자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일부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도 발견하는 조형 요소도 있지만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작품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은 어떤가요? 어떤 조형 원리나 요소가 발견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선이 보이죠. 선. 파이프로 쫙 연결해서 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에서 어떤 속도감, 그쵸, 속도. 그래서 동작이나 운동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피카소의 얼굴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철판입니다. 철판. 철판을 이렇게 여러 개의 철판을 겹쳐서 피카소의 얼굴을 만든 거예요. 이건 약간 면적인 면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일부러 이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면, 선, 이런 색, 이렇게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용해서 작품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국화인데요. 한국화. 제목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보이나요? 사람, 머리, 그다음 몸통.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를 아주 간략하게 먹의 농담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무엇이 느껴지죠? 선이 느껴지죠. 선과 율동감이 조금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뭐가 느껴질까요? 무속인입니다. 박생광이라는 우리나라 작가가 그린 건데요. 무속. 여기서도 어떤 조형 요소, 일단 강렬한 색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면적인 것도 느껴지고. 참고로 여기 보면 이게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뭐랄까 강렬한 색들을 써줬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 오방색으로만 그린 겁니다. 오방색이라 하면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방위,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흰색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전통 오방색을 활용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유명한 작품이라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직접 우리 주변에서 어떤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발견해 보세요. 예시 작품 보면은, 자, 요게 여동생의 손톱에서 이 친구는 어떤 통일감, 손톱에 똑같이 이렇게 다른 캐릭터지만 이것도 어떻게 손톱에 대한 어떤 통일감이 있는 겁니다. 통일감. 또한 그 통일감 안에 변화를 준 거죠. 캐릭터의 변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조형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거 예시작품으로 한 거고요. 자, 이건 질감을 찾아냈습니다. 거칠거칠한 나무 껍질과 부드럽게 느껴지는 나무 혹은 판판하고 맨질맨질해 보이는 나무의 속살, 단절된 면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예시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책상이라든가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냥 미처 지나가던 물건, 그냥 내가 무심코 그냥 쓰던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억지로라도 한번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시각을 기르다 보면 과학자들이 어떤 발명가들이 새로운 거를 발명하는 것,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늘 보던 건데, 요거 좀 새롭게 보이네? 하고 발견하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미술에서도, 그러니까 미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7단원 창의적인 조형의 세계입니다. 앞서 조형 원리와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단원입니다. 자, 창의적인 작품. 왜 유독 미술은 창의성, 기존의 틀을 깨는 사고력, 이런 거를 많이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술가들은 어떤 창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창조라고 해서 어떤 생명체를 새롭게 신처럼 창조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든가 기존에 없던 물건을 낸다든지 어떤 조형물, 새로운 것을 계속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크 아트라고 들어봤나요? 정크.
정크는 쓰레기라는 뜻이죠. 버려진 정크를 가져다가 새롭게 어떤 새로운 조형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아무것도 없는 기존의 그런 것들을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새롭게. 그러려면은 정크라는 기존의 틀을 깨트려야 되겠죠. 쓰레기라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형예술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재현적인 표현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재현하는. 그 다음에 주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주관적. 즉 나의 생각이나 느낌, 나의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을 주관적 표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추상적인 어떤 상이 없다. 특별한 어떤 형태가 없고 그냥 내면이나 감정만으로 작품을 만드는 걸 추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표현. 말 그대로 새롭게 뭐 자연을, 이게 자연물인데요. 자연, 이 대지에다 그림이 아니라 어떤 설치를 해서 자연을 이용한 작품을 한다 할지, 행위예술을 한다 할지, 조각을 움직이게 한다 할지, 뭐 그런 걸 바로 기존에 없는 새로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요 작품을 보면 가을의 향기입니다. 사과의 사진도 아니고 실제 사과를 그린 거예요. 이건 사진이 아니라. 작가가 이제 윤병락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사과를 파는 시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사과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사과가 주는 그 아름다움, 뭔가 강렬한 색, 어떤 그런 입체감, 이런 거에 어떤 아름다움을 느껴서 똑같이 한번 재현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표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절규입니다. 절규. 뭉크라는 외국 작가인데, 이건 뭐 그냥 노을진 풍경화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닮은 뭐 인물화도 아니고, 그냥 오롯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만 그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그냥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절규라는 그런 그 감정을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빨갛게. 뭉크가 회상하기를 그때 당시 뭔가 노을을 보고, 우리는 노을 보고 아름답다. 아, 정말 노을, 참 붉은 노을 너무 아름답다. 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뭉크는 핏빛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주관적이죠. 핏빛으로 해서 끔찍한 절규를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뭉크만이 느낄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상 표현, 달팽이. 여러분 달팽이처럼 보이나요? 마티스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건데, 물론 이제 달팽이다라고 하니까 달팽이처럼 뭐 이렇게 억지로 달팽이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달팽이로 보이지 않죠. 마티스는 말년에 노인이 됐을 때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노쇠해서 병이 들고 그래서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색종이로 이렇게 오려 붙이기 추상화를 그렸다고 하죠. 그래서 말년 노인 때 작품입니다. 달팽이. 그 다음에 새로운 표현이죠. 떠있는 부두. 크리스토라는 작가가 한 건데요. 이거는 실제 강에 이렇게 강입니다. 강변에 이렇게 커다란 천이나 이런 설치물을 만든 거예요. 보통 이게 대지 미술이라고 그러죠.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대지, 산, 바다, 자연물을 이용해서 어떤 거기에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해서 새롭게 표현한 겁니다. 보통 물감에 뭐 도화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구의 표면, 이거 자체가 아예 예술 도구가 된 거죠. 새로운 표현입니다. 크리스토의 제작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구상을 하죠. 스케치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스케치로 구상을 합니다.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국가에 있는 도시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까지는 스케치입니다.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스케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장에 가서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준비를 합니다. 커다란 비닐천,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다에 구조물을 띄우기 위한 공기 박스.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투입해서, 아까 그 강에 뜰 수 있는 빈 통이에요. 그 통을 이렇게 쫙 이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스케일이 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통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밑에 또 구조물을 고정시킵니다. 떠내려가지 않게 물살에 바닥에 고정해서,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그만 통들이 이렇게 쫙쫙쫙 모여서 이렇게 커다랗게 다리 모양이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둘러쌉니다. 쭉 이어버리죠. 쭉 이어버립니다. 자, 이게 항공사진인데요. 위에서 보니까 어떤 정말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죠. 강변에다가 아까 요 구조물 촘촘하게 해서 씌워버립니다. 나이롱 천으로 그 위를 씌워버리죠. 그래서 항공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점점점 설치가 되는 게 보이죠. 자, 위성사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구의 표면을 도화지 삼아서 어떤 거대한 구조물로 작품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대지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작품이 된 겁니다. 그 위를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을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설치된 것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 예술 작품이 사람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선생님은 이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 참 부럽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예술 작품을, 거대한 스케일의 예술 작품을 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서 이해를 해줄 수 있을지, 약간 의문스러워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예술 활동이 조금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냐, 만 것이냐의 논리가 더 앞서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좀 더 나중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세대 때는,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될 때는 아마 예술의 가치가 더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설 수 있는, 경제적 논리보다 예술의 가치가 앞서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믿습니다.